자, 미스터 방입니다. 2023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미스터 방이 나왔죠. 자, 해방 직후에 미군 소위의 통역을 받아 10페이지입니다. 부정축제를 일삼았다. 자,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았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권력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산복이 한 행동의 원인이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부정축제를 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야. 권세에 빌붙어서.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고향에서 온 백주사를 우연히 만나서 집으로 딱 초대를 해줘. 자,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하고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방산복의 부인이 남편에게 건네주죠. 어디? 하면서 딱 뜯어보는데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요즘으로 따지면 수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허세를 지금 간땡이가 막 엄청 부어오른 거죠. 이 당시에 10,000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막 던지면서 야 10,000원 준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다미 바닥에다가 획 던진다. 다다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가옥을 그 사람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끝나면서 나가면서 이제 걔들 후퇴해서 이제 자기 나라 본국으로 귀국했죠. 남겨놓은 가옥을 적산가옥, 즉 적의 재산이다 이 뜻입니다.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좋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내가 아루 하면서 아내가 지금 서주사가 그 뇌물 먹인 돈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거죠. 우랄젤 자식 어디 보자. 그래 그걸 10만 원에 맡아다가 10만 원짜리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하나는 챙겨 먹을 테면서 그래 100만 원에 막 이익을 보는 거야. 겨우 돈 10,000원 준다고? 옌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MP가 뭐죠? MP 밀러테리 폴리스 헌병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군인 경찰이란 말이야. 미군을 등에 업고 지금 막 권세를 부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어느 지경 갈지 모르고서 일단 정종으로 가져와요 하니까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실제로 권세를 부리고 있긴 한데 허세이기도 하죠. 그죠? 허세를 부리고 있다. 왜? 자기 권력이 아니라 남의 권력에 빌붙어서 미국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는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죠. 허세와 횡포. 거기에 비속어를 사용하죠. 비속어는 인물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우리가 막 중학생들은 막 욕을 많이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학원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막 욕을 입에 달고 살겠죠? 욕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한 25, 30쯤 되면 그렇게 욕을 하면 그때도 욕을 하면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돼. 자,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자, 그리고 약간의 욕을 섞어서 하면 굉장히 혈액순환도 빨라지잖아요. 그죠? 건강에 도움이 돼요. What the hell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What the hell 뭐 이러면 굉장히 삐 처리하는 게 조금 이렇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진짜 맨날 입에 달고 이 우랄질 자식 아주 이런 그냥 조카 크레파스 18색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인물의 천박함을 간접 제시를 하고 있다. 간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 이런 게 선택형으로 나오겠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것을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 제시는 방산복은 몹시 천박한 인물이었다. 그동안에 요약 있죠? 우리 교과서에. 그치? 방산복이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훌쩍 무책임하게 자기 부모한테 처자식 다 맡겨놓고 해외를 막 돌아다니잖아. 그럼 갔다 와죠. 동양 삼국 물 다 먹어본 내 방산복 이후 이렇게 나오죠. 아, 이거 허세를 부리는 놈이구나. 이것은 간접 제시. 방산복이 이런 놈이야. 직접 제시. 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한 문제 출제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입니다. 자,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가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백주사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가,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간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 10,000원어치가 넘는 옷 비단,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 내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친일파, 친일 행적이죠. 그죠? 조선인이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 친일파로서 부정, 부패,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재산을 모은다. 부정축제를 일삼았다. 이런.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정백미가, 쌀이 몇 가마씩 쌓여 있어요.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매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화려하게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줘요. 그죠? 네. 자, 경찰서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이건 전부 직접 제시. 요약적으로 서술하죠. 자, 그래서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막 웬만한 재벌집에 있는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의 내용을 특히 여기에서는 B에서 보면 줄을 바꿔서 행을 다 다르게 해서 전부 나열했습니다. 어때요? 열거법을 통해서 부각,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하나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있었더란다. 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이냐? 판소리 사설 문체를 반영해서 현대 소설화 시킨 겁니다. 판소리 창자 있죠? 싱어, 가수. 판소리 창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투가 막 들어가요. 즉, 글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말을 전달하죠. 그죠? 그래서 구어체를 사용합니다. 입말 있죠? 입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다.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요거는 문어체죠. 그죠? 근데 어디 갔다 와요? 요거는 구어체죠.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어체가 됩니다. 있었더란다. 구어체. 자, 그래서 요것은 판소리 사설 문체를 계승하는 것이다. 현대문학이죠. 그죠? 일제강점기 이후의 문학이니까. 판소리 사설 문체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현대문학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어치 여편의 폐물과 10,000원어치 옷감, 비단,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도 이런 게 있었더란다 하는 겁니다.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투에 따라서 그 서술자의 서술을 독자들은 같이 따라가면서 이 방산복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은 독자의 몰입이나 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독자의 몰입이나 공감대를 높여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판소리 사설 문체를 사용했다. 아시겠어요? 특히 막 돌 던지는 거야. 그럼 같이 그걸 구경하면서 우리도 돌 던지는 입장.
서게 되는. 이게 바로 미스터 방의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방산복이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이 백주사 자체도 아주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뺏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 쓰게 막 다 부수고 사람들이 열받아서 습격해갖고 그 집을 풍비박산을 내버린 거죠. 결국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백선봉이 자기 마누라 외에도 아내 외에도 첩도 있어. 호화판으로 살고 있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린다. 경찰서에 있는데 권세를 막 부리고 있는 것이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 집으로 도망해 왔다. 자, 아이고. 본가로 지금 도망해 왔다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변, 이 말은 한편, 이 말이에요. 한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이 굴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산의 집을 습격하였다. 전부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제시했죠? 무슨 서술? 요약적 서술이랍니다. 알죠? 지나온 과거. 과거 얘기는 전부 외부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직접 서술이죠. 직접 제시.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수탕 죄다 뺏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해서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뭘까요? 백주사의 몰락이 나타난 거죠.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분풀이를 할까? 그죠? 분풀이를 할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그러니까 민족이나 역사의식 같은 것이 전혀 부재하죠. 반성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 빌런 2가 등장한 겁니다. 첫 번째 빌런은 방산복이죠. 두 번째 빌런은 바로 이 백주사. 둘 다 나쁜 놈들, 기회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특히나 남의 권세에 빌붙어서 이렇게 하는 인물 둘이를 제시했다. 그래서 아무런 묘책이 없는 거야. 국리를 하지만 묘책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해방돼서 다 뺏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도로 찾을 수 있지? 이 국리를 하던 차에 어떻게 했죠? 바로 방산복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그러니까 지향은 어떤 목적지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이랬습니다. 하고 반기는 거야.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하다던 콧빗두리 방산복이가 분명했습니다. 자, 콧빗두리 산복이. 자, 이것은 바로 풍자적이죠. 인물을 희화화시키는 거.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본. 그런데 방산복을 콧빗두리라고 불렀다는 거죠. 콧빗두리.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콧빗두리는 별명을 붙였잖아요. 그죠? 우리 왜 그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막 별명 붙여서 부르죠. 그죠? 자, 친구끼리 별명은 친근한데 선생님한테 막 별명 붙여갖고 막 부르면 결국 약간 비꼬는 거야. 그지? 왜냐? 우리를 통제하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해봤어요. 자, 이 희화화는 인물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시켜서 비판의식을 높인. 자, 자네가 방, 막 깜짝 놀래가지고. 자, 네, 산복입니다. 했더니, 근데 자네가 왜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살 때가 됐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의 전성기가 왔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지금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 그죠? 과거에서 현재로 이제 돌아왔죠. 그지? 오늘 만났다. 자, 의표하며, 집하며, 의표라는 것은 옷차림을. 의표, 옷차림. 옷차림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그러니까 식모는 집에서 이제 가정부인데, 침모는 잠자리 봐주는 가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침대를 뭐 이렇게 돌본다든지 방 청소하고. 또, 침모, 바느질 하는 사람. 바느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바느질 하는 사람. 하여튼, 하인들이 있어.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으며, 진소위. 진소위가 뭐죠? 진소위. 영어로 하면 so called. 뭐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게 완전 용 됐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음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초점 화자가 백주사예요. 여기. 자, 그래서 백주사, 초점 화자가 백주사입니다. 그러면 초점 화자라는 것은 서술자가 누구죠?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면만 서술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초점 화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특정 인물, 여기서는 지금 백주사의 내면만 보고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방산복은 관찰 대상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더 세밀한 내면 묘사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개발된 형식이에요. 3인칭 전지적 시점, 외부 서술자가 인물의 살아온 내력부터 외양, 내면 심리 다 서술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사람에 대한 서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로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본문에는 여러 군데서 그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깨가 막 움츠러들었어.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절하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백상도 좀 드시지 이러면서 반말을 해. 자,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뭘까요? 내적 갈등이.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 중에 갈등은 유일하게 이 백주사의 내적 갈등만 나타나요. 겉으로는 백주사와 그 방산복이 전혀 갈등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 백주사는 방산복한테 부탁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나 참았다 했습니다. 자, 어때? 기회주의적이죠.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해. 잘만 하면 힘을 빌려. 그죠? 힘을 빌린다. 기회주의적. 그래서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채만식 미스터 방의 기본적인 흐름을 우리가 지문 하나로 좀 본 내용입니다. 됐을까요? 자, 특히 방금 이 초점 화자라든지 그 인물들의 특성이라든지 인물 제시 방법, 과거에서 현재로 언제 돌아왔냐, 현재에서 과거로 어떻게 들어갔냐, 과거 사건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사건은 극적 제시, 간접 제시, 즉 인물의 외양과 그 다음에 말을 묘사함으로써, 제시함으로써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제시한다. 되셨을까요? 자, 31번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31번에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자신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죠? 억울함을 하소연해요.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뭐 한다 했죠? 초점화. 자, 이게 바로 뭐지? 초점화자라는 거야. 미스터 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점화자. 백주사의 내면 혹은 방산복의 내면으로 막 들어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백주사에게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붙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백주사의 속마음을 서술하니까. 우리 왜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어떤 특정한 인물이 혼자 막 생각하는 걸 방백 스타일로 혼자 내면으로 생각하는 걸 시청자들만 들을 수 있게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면 아, 제가 지금 저런 꿍꿍이가 있구나. 혹은 저런 슬픔을 느꼈구나. 갈등이 있구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초점화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독자와 작중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해. 백주사를 초점을 뒀으면 우리는 백주사의 입장에 서가지고 방산복을 바라보고 방산복의 내면을 서술하면 방산복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 수 있다. 그걸 관찰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래서 장면의 분위기, 세부 항목을 나열하여 분위기도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시키는 서술 방법으로 뭘 제시한다? 현장감을 줍니다. 자,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핵심이 뭐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즉 독자의 몰입도 자체를 높여주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 보겠습니다. 백선봉의 이 내용 이해하셨죠? 초점화자예요. 이게 초점화자. 독자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빨리 써. 실시간대로. 네. 집중이 중요해요. 그 현장에서의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90% 이상의 형성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수업,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 인강을 듣든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훈련부터 필요합니다. 집중도가 높아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지? 뭐든지 하여튼 이거 중요해 하면 집중해야지. 탁 물고 놓지 않는. 그지? 진돗개 정신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공부 잘 안 돼. 그러면 붙어갖고 그거 해결해야지. 우리 학교에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절반은 공부 안 하시잖아요. 네. 절반이 뭐야? 한 3분의 2는 공부 안 하는 것 같던데. 자,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해 서술했죠.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이 가족들은 막 엄청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서술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들을 비판하게 한다. 맞는 거예요. 요약적 제시죠. 자, B입니다.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을 하나씩 나열하죠. 그래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의 몰입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자, 있었더란다.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는 구어체, 말투. 그죠? 이렇게 나타나면서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는 군중이 초점화자가 되는 거야. 일종의.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 군중의 시선.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 알겠죠? 그래서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했다. 자, 4번입니다.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했어요. 초점화자 또 나왔네. 그치?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합니다. 요약적 제시에서 이런 게 들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 고리대금업에다가 지 아들 친일파 시켜가지고 거기서 뜯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지가 지 무덤 팠네. 자승자박이네. 요걸 알 수 있도록 하죠. 그죠? 독자가 느끼겠다. 맞습니다. 따라서 1, 3, 4는 전부 초점화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5번도 마찬가지예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해준다. 자, 이가 뭔데? 뭐야?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고? 자, 이 보시면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복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했다. 이랬죠. 자, 요거는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선 그러니까 이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라고 하면 백주사 자신의 얘기죠. 자, 누구의 시선이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얘기한 백주사의 내면 심리는 여기 부분. 아시겠습니까? 동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백주사 도망갔다. 그래서 독자들의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아까 4번 있죠? D하고 똑같은 거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했다. 자, 선생님이 왜 이 문제 했을까요? 요번 기말고사에 이런 형식의 문제 100% 등장합니다. 배아요거 무조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번엔 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낸다. 그래서 초점화자. 작년에 많이 강조 안 했는데 올해 이거 강조하게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심히 유념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방입니다. 미스터 방의 핵심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쭉 다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 116페이지입니다. 자, 116페이지의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서사갈래가 형상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사갈래가 형상화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뭐뭐 있죠? 일단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걸 형상화하죠. 그 다음에 구성, 갈등을 어떻게 짜 맞추냐. 그리고 거기에서 방금 우리가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문제가 문체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서술 방식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방식하고 자, 구성의 3요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갈등을 막 빚어내죠. 그죠? 스토리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고 맥락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까 문제 풀었던 내용이 전부 이거예요. 여기에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학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형상화 방법들이 유기적으로 전부 하나로 어우러져서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 기본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 위에 그 문제를 보면 그 위에 그림 보세요. 자, 문을 여는 상황으로 할까 닫는 상황으로 할까 첫 장면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장면들의 순서를 막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 이 여러 가지 주제와 구성과 문체 혹은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잘 엮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한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날개에 주어진 장면만 보고 인,
사배. 인물 배경 사건을 꾸며내면 이야기 한 편이 완성되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허구의 세계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게 바로 서사갈래입니다. 자, 서사갈래에서 작가가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죠. 수필은 직접 등장하지만 서사, 이야기, 스토리에서는 작가는 서술자라고. 자, 서술자는 허구적 대리인이 돼요. 그죠?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작가 자신을 의미한다. 이게 아니야. 허구적 대리인. 아시겠어요?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허구적으로 꾸며낸 거라고. 서술자 자체도. 작가가 직접 막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죠. 왜? 꾸며낸 얘기인데. 그럼 거기 서술자도 꾸며지는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서술을 한다는 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기적 관계와 맥락 또 나왔죠. 이 아까 얘기한 주제 구성 문체가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가. 이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맨 밑에 그 다음 보시면 소설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자, 거기 파란색 글자 한번 보세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바로 소설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인물은 뭘까요? 자, 적으세요. 사건과 행동의 주체입니다. 파란색 글자 있죠? 인물은 사건과 행동의 주체. 파란색 글자. 자, 다음에 내면적 속성이 뭘까요? 성격입니다. 캐릭터. 그죠? 성격.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건은 자, 적으세요. 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행위가 등장하고 성격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물이죠. 자, 사건은 갈등을 형성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뭘까요? 배경. 적으세요. 시간과 공간 등의 상황이 돼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줄에 있죠. 상징적 의미도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작가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허구적인 화자다. 중요하죠? 허구적인 화자입니다. 그래서 서술자로서 화자의 존재는 서사 양식의 핵심이에요. 자, 시점입니다. 시점은 줄 거놓으세요.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를 의미합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입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그래서 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술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술하느냐. 3인칭, 전지적 시점이 가장 광범위하죠. 살아온 내력부터 내면, 현재 행동, 이런 거 다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것은 바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다음에 뭐 했어? 수행평가 했어요? 네. 릴스 봤죠? 열심히 잤는데 또 졸리면 잠을 너무 많이 잔 거야. 그럼 깊은 잠을 못 자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이 좀 없는 스타일인데. 네. 자, 이것이 바로 소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방금 이거 좀 우스워 보이지만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미스터 방의 작가 최만식 선생 보세요. 자, 최만식 선생 118페이지입니다. 당대 지식인 사회를 풍자한. 그 다음에 사회 부조리나 갈등을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 레디메이드 인생은 이제 기성품이란 뜻인데, 레디메이드가 결국 이 충분한 그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이 사회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죠. 치숙, 탕류, 태평천하 이런 작품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어떤 걸 쓰느냐, 판소리 사설 문체를 막 반영해가지고 인물들을 막 비판하는 풍자 소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제재개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어요. 세태소설입니다. 그래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이걸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복 직후에 6.25 전까지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녔습니다. 6.25 전쟁 자체도 기회주의자들이 일으킨 비극이죠. 그죠? 기회주의. 미국이나 이런 세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이승만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보니까 막 이승만 막 찬양하고 이러는 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죠.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선생님이 어디에 막 이념적으로 경도 이념 싫어해요. 팩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지나간 과거라고 함부로 막 지금 날조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이고 풍자적입니다. 사실적이야. 그러니까 어때? 실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그 당시를 보여주는 거죠. 풍자적이야. 그러면서 비꼬는 거죠. 그죠? 우회적으로 돌려서 까는 거라. 돌려서. 그치? 아까 내가 나영이한테 릴스 봤죠? 이런 게 풍자야. 돌려서 까는 거. 졸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릴스 봤지? 이러면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반성도 좀 각성을 하게 하고, 각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끝나고 나서 우리 나영이도 한 10시간 동안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문제 풀고 밤에 갈까요? 예. 자, 다음 주부터 안 오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 서술자예요. 내부에 있다. 백주사가 서술자다. 이러면 혼나요. 자, 외부 서술자입니다. 작품 외부에서 안에 있는 인물들을 관찰하고 내면을 서술하고 이렇게. 자,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 광복 직후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한 그런 세태를 비판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다음에 해학적인 문체입니다. 자, 해학적인 것은 희화화라고. 희화화라는 말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뒤에 나와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것을 실현하느냐? 풍자와 비판을 실현한다. 웃기게 말을 해서 풍자하는 것. 아시겠죠? 웃기게 말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재개관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 미스터 방이 거들먹거리며 백주사와 술잔을 기울이고 백주사는 미스터 방의 보잘것없는 과거를 떠올린다 했습니다. 자, 액자식 구성일까요? 역순행적일까요? 뭘까요? 액자식이야. 다온이. 네. 뭘까요? 네? 자, 역순행적입니다. 현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역순행적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얘기가 나올 때 그걸 우리가 액자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방산복과 관계된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에 얘가 어땠냐면 하고 과거로 뿅 날아가는 거죠. 역순행적. 자, 미스터 방이 S 소유에게 접근해서 통역관이 되고 막 출세길에 오르는 얘기가 나와요. 자, 친일 행각을 하다가 몰락한 백주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복을 부탁하죠. 절정과 결말. 절정과 결말은 한 페이지 안에 딱 끝납니다. 이 작품. 갑작스럽게 끝나요. 자, 그래서 미스터 방이 술 마시면서 하다가 이제 양침물, 물을 마셔갖고 굴쩍굴쩍해서 입을 헹구려고 하다가 뱉을 데가 없으니까 베란다로 발코니로 나가서 툭 뱉었는데 밑에 S 소희가 오다가 헬로우 하고 들어가다가 누구 나오는 소리 들리니까 헬로우 하다 그 얼굴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었나 봐 이게. 그죠? 최만식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 의도가 지금 배화요 2026년에도 통하다니. 네.
자, 그래서 헬로 하다 딱 맞았어. 그래가지고 막 백주사 앞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 이승만 박사도 다 끝이야 이러다가 내가 그래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때 you devil 이러면서 어퍼컷으로 팍 쳐서 철썩 갈겼다라고 이러면서 끝나요. 자, 절정에서 결말. 턱을 얻어맞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방산복이는 이제 몰락할 것이다를 암시하면서 마무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전개된다.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전체 지문을 쫙 다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안전제일 10분간 휴식입니다.